교수님께 물어볼 만한 좋은 질문이 있고 나만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에브리타임을 보면서 계속 체크를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르는 친구들은 유용한 정보를 놓쳐서 그 강의마다 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요? 안녕하세요. 궁금했었다 진행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홍혜준입니다. 궁금했었다는 혼란스러운 대학교 온라인 수업 방법을 파헤쳐 평소 궁금했던 것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궁금했었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 이번 영상에서는 대학생들의 아이캠퍼스 온라인 토론 게시판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강의가 진행되면서 달라진 것 중 하나는 바로 대학생들의 토론 방식입니다. 대학교마다 사용되는 학습관리 시스템에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과목별로 운영되는 아이캠퍼스 토론 게시판 탭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토론의 주제를 게시할 수 있고 게시된 주제에 댓글을 달아 소통할 수 있습니다. 과목 특성에 따라 아주 적은 글이 올라오며 학기가 끝날 때까지 게시판이 잘 사용되지 않는 수업도 있고 토론이 필수적인 과목에서는 한 학기 내내 많은 학우들과 교수님의 의견이 차곡차곡 쌓이기도 합니다. 과연 대학생들은 온라인 강의에서 이 기능을 잘 활용하고 있을지 이번에도 직접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을 모셔서 온라인 토론 게시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그 토론 게시판의 기능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토론 게시판을 팀플레잉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팀원들이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 같이 팀플레잉을 통해서 만든 결과물을 제출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림이나 본인이 필기한 사진을 올리고 질문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이 각자의 의견을 답해주는 형식으로 토론이 진행됐고 교수님이 토론 주제를 두세 가지 정도 지정을 해주시면 제가 일요일 자정까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자유롭게 남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주고받는 법으로 사용을 하였고 어떤 질문이 있으면 학생들이 편하게 다른 학생에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는 학생은 답변을 하는 식으로 그러면 그런 어떤 토론 게시판 활용이 어떤 점수 부여랑 연결돼서 조금 의무적으로 참여가 됐는지 아니면 학우들이 조금 자율적으로 참여를 했는지 궁금해요. 피드백이나 질의응답에 대한 질적인 평가는 없었지만 그래도 참여를 몇 번 했는가 횟수적인 거나 아니면 참여 자체의 여부를 따지는 양적인 평가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제적인 참여는 없었고 대신에 좋은 질문 또는 좋은 답변을 하면은 교수님께서 굿을 달아주셨는데 그 굿 퀘스천이나 굿 앤서가 15개 이상 있는 학우는 학기 말에 학점에 플러스를 달아주시는 걸로 이렇게 어드밴티지를 부여하는 식으로 아이캠퍼스 토론 게시판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비대면으로 글을 적어 진행되는 이 토론 방식에 대해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직접 만나서 하는 토론을 더 선호하는데 강의실에서 직접 만나서 토론을 하는 걸 좀 더 선호합니다. 대면으로 토론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글로 전달하는 것보다 말로 전달하는 게 더 빠르고 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온라인 토론방에서 하게 되면 특정 시간대에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더라도 그 시간대에 사실 나타나지 않아 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해서 저는 이번에 사용을 하면서 온라인 게시판에 선호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때는 좀 준비가 안 된 학우들도 있고 자기 의견만 말할 수 있지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 잘 이어지진 않았는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서는 좀 침착하게 자료 조사도 할 수 있고 한번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짧게 지금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온라인 아이캠퍼스 토론 게시판이 가진 좀 장점?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정보가 누적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에 다른 사람이 했던 좋은 질문을 볼 수도 있고 학기 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 시간 제한이 없다 보니까 다른 학생분들이 남긴 의견을 좀 더 자세히 천천히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학우가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좀 더 제 의견을 조리 있게 좀 더 정리하고 또 충분한 자료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더 메리트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불편했던 점이 있었을까요? 잘 쓰는 사람은 쓰는데 굳이 안 쓴다고 해서 불편한 점은 없기 때문에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의견을 쓰다가 제 의견이 갑자기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서 그게 좀 게시판에서 불편했던 점이고 다른 학우분께 이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약간 일방적인 말하기처럼 되는 것 같아서 토론의 원래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같아요.
학우들이 설명한 온라인 토론 게시판의 장단점을 듣고 나니 강의마다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는 정도가 현격하게 다른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직접 소통하기 어렵다는 온라인 강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졌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대학생이라면 아마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강의 단위로 오픈 채팅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학생들과 빠르게 이야기하기 위해 교수님 혹은 조교님들이 직접 오픈 채팅방을 만들기도 하죠. 학생들끼리 같은 강의를 듣는 학우들을 모아 조교님 혹은 교수님이 없는 공간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학생들끼리 따로 모이는 강의별 오픈 채팅방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대화방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들이 이루어졌는지. 주로 과제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 아니면 무슨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 형식 같은 거? 네. 그런 과제에 대한 내용이 많았어요.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런 공간을 개설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온라인인 만큼 좀 소홀하게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도 많은데 수업 시간이나 따로 공지를 해주셨을 때도 있는데 그걸 놓치는 사람도 꽤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다른 교우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되게 사소한 질문들 같은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교수님께 물어볼 만한 좋은 질문이 있고 나만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올려도 다른 학우분들이 좀 친절하게 답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좀 진입장벽이 낮은 느낌이네요. 네네. 그러면 반대로 그런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면서 좀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악의적으로 나쁜 정보를 흘린다기보다는 그 답을 해주는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공지가 카톡방에 올라오더라도 아이캔버스에 올라온 공식 공지를 한 번 더 더블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점, 어쨌든 자기 것은 자기가 챙겨야 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 오픈 채팅방이라는 거를 타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 친구가 이거 오픈 채팅방 생겼다더라 하고 알려주거나 에브리타임을 보면서 계속 체크를 해서 아니면 검색을 해서 따로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르는 친구들은 못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유용한 정보를 놓쳐서 아무래도 강의를 듣는데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이나 퀴즈가 끝나고 나서 채팅방이 갑자기 활성화가 돼요. 뭐 어려웠다, 쉬웠다, 뭐 이거 나왔냐, 안 나왔냐. 각각 분반별로 시간이 다른 때에 아직 다른 분반의 퀴즈가 끝나지 않았는데 관련 내용이 언급되거나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좀 악용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유출이라든지 과제에 대한 내용도 언급하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 내용이 겹칠 수도 있고 막 그런 악용 가능성이 학교에서는 매번 적절한 대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뒤바뀐 환경에서 올바른 수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토론 게시판을 활용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는지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일단 가장 뿌듯했던 거는 제가 어떤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변을 해서 완전히 이해했을 때 그게 가장 뿌듯했던 것 같고 제가 모든 걸 일일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모든 학생이 볼만한 그런 질문들은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또 따로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 게시판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잘 관리하고 있으시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무래도 토론 게시판에 내용을 올리면 그게 쌓이고 피드백을 통해서 최종 아이디어를 선정했을 때 그래도 처음보다 이만큼 좀 구체적이고 우리 아이디어가 좀 나아졌다 이런 걸 보면서 뿌듯하기도 해요. 아이캠퍼스 토론 게시판이 조금 더 원활하게 학우들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운영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먼저 토론 게시판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어요. 어찌돼 보니까 사용을 하게 됐는데 다음에 사용할 때는 미리 이렇게 구체적이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미리 보여주시면 토론방에다가 이제 사진 파일이나 뭐 파일 같은 걸 첨부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사진 이미지가 눈에 보이도록 첨부가 되면 무슨 사진을 보냈구나 하고 바로바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 또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첨부 파일 형태로 들어가서 다시 보려면 그걸 클릭해서 열어서 다운받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도 조금 더 개선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의견에 대한 찬성이나 공감 같은 거를 알 수 있게 인스타그램 좋아요처럼 뭐 찬성이나 공감 버튼을 누르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부담스러우면 익명으로라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 강의마다 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것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교수님 또는 조교님의 적절한 개입,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페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대학 강의의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은 지 1년이 지났지만 더 나은 환경을 위해 개선하고 학생으로서 적응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잘 이뤄지고 있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잊지 말고 건강한 학습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질 좋은 의견 공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 아이캠퍼스 토론 게시판을 활성화하는 것도 그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토론 게시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궁금했었다 두 번째 편을 마무리합니다. 아이캠퍼스 토론 게시판 활용에 관한 의견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